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자, 우리 2022년 9월 고1 모의고사 영어 부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번 부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앞 영상에서 뭐 하셨어요? 문제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정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셨죠? 자, 그럼 이제 뭐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독해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유형별 문제풀이를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해석을 할 수 없고 분석을 할 수 없으면 완벽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해력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 이 문제 갖고 어떻게 됩니까? 변형되죠. 내신에서 변형되니까 그것을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석해 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지문 분석, 해석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문장 구조를 봐야 되니까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분석을 하면서 문법적 사항들을 좀 파악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석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장별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 놨으니까 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밑에다 써놨으니까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이 자료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Class parties will be held on the afternoon of Friday, December 16th, 2022. 자, class partie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가 되겠고 will be held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수동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시제가 뭐다? 미래 시제다. 자, 그래서 지금 미래 시제가 사용된 상태에서 뭐가 쓰였다? 수동태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게 지금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으로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P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여기 부분이 수동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o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부분은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전치사나 또는 접속사나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서 해석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주로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잘 나눠지냐면 이런 걸 토대로 가면 구나 절에서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걔를 끊는 내부에서는 의역을 하시고 그리고 끊어진 부분에서는 그냥 직역으로 연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동시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통역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배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 독해에도 적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실제 적용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연습하시면서 가시면 자신의 독해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끊어가시면 좀 되겠어요? 딱 봐도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시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Class parties will be held. 학급 파티가 개최되어질 겁니다. 열릴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언제요? 날짜를 알려주고 있죠.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오후에요. 자, 이렇게 문장 내에서는 어떻게 하자? 의역하자라고 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두 개의 부분을 구성할 수 있겠죠. Class parties will be held라고 하는 한 부분과 On the afternoon of Friday, December 16th, 2020라고 되어진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문장 구역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갑시다. Children may bring in sweet crepes, basket, cakes, and drinks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childre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may bring in 이렇게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wee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를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ring in이라 되어져 있죠.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얘는요 사실 한 번에 해석해도 돼요. 끊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목적어가 워낙 길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전체 다 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그냥 끊어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번에 가셔도 되고 또는 끊어 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children may bring in, 아이들이요. 자, bring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뭐 있어요? may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쓰이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may는 뭐로 쓰였어요? 허락의 의미로 쓰인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뭘 가지고 와도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스위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탕류, 또 크리스프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포테이토 칩 같은 칩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비스킷, 그리고 케이크, 그리고 드링크스라 되어 있는 건 음료들을 얘기해 주겠네요. 음료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recasting that children do not bring in home-cooked or prepared food라 되어져 있네요. 자, w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re recasting 이렇게 동사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서 뒤에 전체를 목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 가지 역할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that이 뒤에 주어 동사를 갖고 오면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다? 명사절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자, 이럴 때 명사절을 역할을 해줄 때의 that은요, 접속사 역할만 해줘요. 이 뒤에는 모두 완벽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보시면 that이 이렇게 접속사 역할만 하면서 명사절 역할로서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래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children이 그 안에 주어가 되어 있고요. do not bring in이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home cooked부터 시작해서 food까지가 모두 다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안에 조금 더 보시면 home cooked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food를 꾸며주는 거고요. prepared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도 이 food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쉬운 거긴 한데 여기 are 보이시죠? 뭐 일치해야 된다? 수 일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앞에 we라고 하는 복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is가 아니라 are이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시제적으로는 뭘 사용해주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가야겠죠? 자, 이번에도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우선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e are recasting, 우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현재 진행했을 때 어떤 걸 잘 쓰는 거냐면 강조할 때 잘 쓴다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진행 상태를 얘기해 주려고 쓸 수 있는데 현재 시제 그냥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현재 진행형을 꼭 쓴다? 강조를 위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뭘 요청합니까? 대절 나와져 있죠. 우리는 요청합니다. 뭐를요? 대절을요. 아이들이 do not bring in, 가져오지 않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요번에도 좀 뒤가 기니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 끊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어떤 걸 요청해요? 바로 가져오지 않는 것을요. 뭘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나왔죠? cooked or prepared food. 자, cooked food랑 prepared food인데 food가 겹치니까 뒤쪽을 하나로 합쳐준 겁니다. 자, 그래서 home cooked라 되어져 있으니까 집에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고요. prepared라 되어져 있으니까 준비되어진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도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과거 분사가 사용되어져 있죠.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개념으로 쓰여져 있냐면 바로 과거 분사는 수동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food, 음식이잖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스스로 요리를 하거나 준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능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쓴 거다? cooking이나 preparing이 아니라 cooked랑 prepared를 사용해줘서 수동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뒷부분 계속 해석해보면 home cooked or prepared food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집에서 만들어지거나 준비된 음식을 얘기해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All food should arrive in a sealed packet with the ingredients clearly listed. 자, all food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should 나와져 있네요. should arrive,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a sealed packet, 부사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사 표시하는데 여기 부분 좀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고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져 있는 이 구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해줘요. 첫 번째는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나온 in a sealed package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당연히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자, with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구성이냐면 with 뒤에 명사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명사 뒤에 분사로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해석은 뭐뭐 한 채로로 주로 잘 해석이 되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됐고 하나 더 보실게. 여기 should 나와져 있죠? should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should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무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should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물론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must라든지 have to라든지 ought to 정도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자, 모든 음식은요 should arrive 도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로요? in a sealed packet 어디 안에요? sealed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동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과거 분사로서. 따라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봉되어진 꾸러미가 되겠죠. 꾸러미가 밀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 의미가 되는 과거 분사가 나와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밀봉된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채로 도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떠한 채로 with the ingredients clearly listed.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with 나와져 있고요. 여기 명사 부분이죠. 자, clearly는 부사예요. listed가 분사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재료들이 자기 스스로 목록을 작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목록이 작성되어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도 수동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해석해 보면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clearly가 명확하게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the ingredients는 성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성분이 명확하게 목록으로 작성되어진 채로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장입니다. Fruit and vegetables are welcomed if they are prepacked in a sealed packet from the shop.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fruit부터 시작하죠. fruit and vegetables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선 are welcomed 여기 동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수동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be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if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y가 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are이 동사가 되겠죠. prepacked 여기가 보호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n a sealed packet 여기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from부터 시작해서 shop도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 없네요. 자,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if가 나타내는 거 가정법과 조건절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건절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 또는 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이잖아요. 그냥 뭐뭐 하다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반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얘는 조건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끊어갑시다. 접속사 if 앞에서 이렇게 우선 먼저 끊어갈게요. 과일과 채소는요 are welcomed 환영되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they are prepacked 그것들이 사전 포장된 상태라고 한다면요 어디 안에요? in a sealed packet 계속해서 보는 형태죠.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봉되어진 꾸러미 안에요. 어디서부터요? From the shop. 그래서 가게로부터요. 즉 가게에서 이렇게 밀봉되어진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Please do not send any food into school containing nuts as we have many children with severe nut allergies. Please do not 하고 시작하고 있네요. Please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Do not send가 지금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문이죠. 자, any food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to school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taining 부터 시작해서 nut까지는 여기 있는 food를 꾸며주고 있어요. 분사 역할로서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s로 시작하고 있네요. as가 접속사가 되겠죠.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have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many children 여기가 목적어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with부터 시작해서 allergies까지가 모두 이 아이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containing 안에 보십시다. 여기가 분사로서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not이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가 되겠다. 동사에서 바뀐 형태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아닙니다만은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not가 containing이라고 하는 분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끊어서 좀 해석해 봅시다. Please do not send any food. 자, 어떤 음식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into school, 학교로요. 근데 그 음식 어떤 음식인데요? containing nut, 견과류가 포함된 음식이죠. 자, 왜 그래야 되죠? 여기서 as 되어져 있는데 요 as는 지금 무슨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because랑 동일한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since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with severe nut allergies. 자, 견과류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알레르기? 심각한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견과류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please check the ingredients of all food your children bring carefully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please check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번에 please는 이렇게 부사가 되어 있고요. check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 잘 기억하실 게 앞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 you가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동사 원형으로 구성을 해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he ingredient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책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f all food가 이 ingredients 꾸며주고 있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A of B로 구성되었을 때는 요 of B가 A를 꾸며주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your children부터 시작해서 bring까지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food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안에 보시면 your children이 주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ring이 동사입니다. bring은 항상 목적어를 갖고 오는 친구인데 뒤에 목적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arefully는 이렇게 전체에서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ease check the ingredients of our food. 모든 음식의 성분을 체크,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음식 어떤 음식입니까? Your children bring. 당신의 아이들이 가지고 올 그런 음식이 되겠고요. 자,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carefully,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장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thank you라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명령문이 아니라요.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I가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겁니다. thank가 지금 뭐가 되겠다? 동사가 되겠고 you가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전체 다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뭐에 대해서? For your continued support. 이번에도 continued가 support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또는 계속되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모든 지문을 분석하고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서 문법적인 요소들이나 해석했었던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파악해 보신다면 이 부분들을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문제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저는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